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에게 직접 듣는 정치 이야기, 나는 정치인이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정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청년 최고위원 김수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국감에 한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큰 화제가 됐는데 그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2달 전인가 종로구청에서 경복궁에 개량 한복을 입은 분들에게는 무료 입장을 불허한다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좀 네티즌들과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께 좀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개량 한복 관련해서는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15일에 문화재청장에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개량 한복과 전통 한복의 그 기준을 조금 아주 쉽고 간단하게 문화재청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통 문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보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보존과 계승이 중요한 것이고, 그 얼과 또 정신만 살린다면 전 충분히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계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경복궁 앞에서 이제 3만 원 주고 한복을 빌려서 입고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계승한 게 개량 한복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또 기성세대 분들과 또 젊은 세대들 간의 전통을 생각하는 그 범위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가치로 이제 재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데 조금 제 질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퍼포먼스다, 보통의 이슈가 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오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배경이 있는지는 또 오늘 처음 듣게 됐네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외에 올해 중점을 뒀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사실 젊은 이제 의원이니까 젊은 의원으로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발의했던 법안이라면 이제 오버워치법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들이나 아니면은 성별로 이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법이 있고요. 또 장애인들의 키오스크 접근법에 관련된 법들, 부모 육아에 관련된 법들, 좀 이제 이제 보통 의원님들께서 어떤 아주 큰 줄기의 정책 방향을 잡으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최대한 좀 다양하고 작은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좀 새롭게 다가왔던 법안들이었어요. 노래방 불법 술 판매, 음원 차트 조작, 교통 약자 문제 등 어떻게 보면 그간에는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들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크고 중요한 법안들을 내서 국가의 큰 흐름을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함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주 작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법안으로 담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더 작은 목소리, 더 조그만 목소리를 찾아다니는데 앞으로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작고 소외되는 법안들인데 이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의원님만의 생각이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실에 어쨌든 시간과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사회에 펼쳐져 있는 아주 작고 또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취득을 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치 서비스가 그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저희 의원실에 제안을 하고 그 법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서 청년들과 함께 입법을 하는 직접 정치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성희롱 방지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장애인 교통 약자의 편의법 아니면 부모 육아를 위한 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의원실이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들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이름이 내일 티켓이라는 것인데요. 내일 티켓이요? 네, 내일 티켓이라는 이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서비스 내일 티켓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까지 한 2,500장 정도의 내일 티켓을 제가 받아놓은 것과 또 이제까지 함께했던 10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내일 티켓 이제 연말 파티를 좀 기획을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곧 연말이고 2019년이 다가오는데 특별한 행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딱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막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을 쭉 반출해오면서 여성으로서 참 이제 힘들었던 일이 많았다라는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느껴왔던 어떤 비애나 또 속상함들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제가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과 함께 규합을 해서 지지마송이라는 연말송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지지마송? 네. 어디에 지지마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모든 이제 압력과 불의에 지지 말자. 우리 1년 동안 정말 여성들 수고했다라는 가사와 또 멜로디를 직접 의원실에서 만들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작사, 작곡 직접 해서 다른 여성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지마송을 함께 불러서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이제 여성들을 위한 연말송을 하나를 이제 준비해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송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억압에 그동안 조금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있었던 여성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밝은 미래 김수민 의원님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개인적인 김수민 의원의 정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시선,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다 필요 없고 생존에 대해서 저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청년의 생존, 국민의 생존, 그래야지 국가의 생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수민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